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선거 후 역정과 영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로 인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 집권당으로 역할이 크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울산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런 게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선 끝나고 예상했던 일도 일어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고 마치 불구경 같기도 하고 싸움 구경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 전체로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차기 당권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상당히 발빠르게 집권당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건.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바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탄핵 국면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0%를 넘었거든요. 예. 40% 이상의 득표를 했다. 이게 사실은 의외의 선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직접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울산의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번 대선에서 울산의 민심이 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내 민주당 인사들의 활동 반경이 대폭 커지고 있다. 예. 넓어지고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 얘기는 제가 시간 나면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자, 탄핵으로 생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시작한 선거였는데, 특히 이제 동구에서 이례적으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어요. 예상을 많이 웃돌았어요. 네, 이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래도 보수 쪽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강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민주당의 경우에는 초선인 울산 동구의 그 민주당 김태선 의원, 이 김태선 의원이 굉장히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예. 이 김태선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은 데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행실장으로 활동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다 하는 예.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울산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같은 경우에 예.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5.92%포인트 차로 따돌렸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표 차였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47,800여 표, 예. 그리고 47,800여 표로 한 48%의 득표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가 41,900여 표, 예. 한 42%의 득표를 보였는데요. 차이가 꽤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 동구가 보여준 표심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예. 20대 대선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54%,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가 40%, 그러니까 한 14%포인트 차가 났죠. 예. 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네. 이제 월요일 뉴스 시간에 김태선 의원이 출연해서 저하고 인터뷰를 7, 8분 정도 했는데, 뭐 어깨에 힘도 주지 않고 아주 겸손하고 조용조용히 말하는 태도가 많이 점잖더라고요. 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 대통령의 저녁 초청 받았다면서 부랴부랴 올라가던데, 앞으로 울산에서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네. 할 일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태선 의원이 있는 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민주당이 이겼는데 민심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심이 별 반응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은 사실은 빠지죠. 투표를 딱 해보면 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민심이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도 사실은 투표장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 표현하는 거죠. 이번 계엄과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에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사실은 이번 투표 결과로서 잘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민주당은 이긴 정당이니까 할 얘기가 많을 거고, 이제 문제는 국민의 힘인데,
패배를 수습하지 못하고 당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끄럽단 말입니다. 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네 탓, 내 탓 이것만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대선 패배에 의해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원인을 따져보면 바로 41%라는 득표율입니다. 예. 이게 질라면 완전히 져야 되거든요. 애매하게 지면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라는 데다가 플러스 친김계까지 나왔거든요. 예. 김문수계까지 등장했으니까 이 4분 오열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나자마자 국민께서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 단호한 어떤 심판을 가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당내 쇄신, 이게 국민이 먼저 정치를 바로 세울 기회를 줬으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친한계에서 먼저 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한계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든 것이 내 탓이오 해도 쇄신이 될까 말까 한데 한쪽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상당수 친윤계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이게 문제 아닌가요? 네, 그 점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의 지금 핵심입니다. 이른바 그 친윤계는 친한계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대선 패배 수습, 쇄신 방안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윤계는 패배 책임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 오히려 우리 쪽을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가 무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반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친한계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사실은 이제 물밑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아주 뜨겁게 일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김문수계까지 포함돼 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쇄신론에 앞서서 당내 정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백서도 만들고 그러더니 이런 거 뭐 백서 같은 거 100번 만들면 뭐 합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당을 수습하고 쇄신하는 것이 차기 당권 경쟁과 연결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파간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참 할 말 아니지만은 안 되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의 거의 뭐 아버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자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행이 불언하고 불이 언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알면 많으냐 행동을 해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배에 대한 백서를 내고 뭐 반성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받은 41.15%라는 득표율.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패배가 아니라 40%를 넘어서는 선방.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젖잘사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41%의 득표율은 김문수 후보의 당권 가능성을 자꾸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친윤계의 기사회생에 명분을 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에 독이 될지 아니면 동력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의 경험상 아니면 정치했던 사람들의 경험상 이건 동력이 된다기보다는 독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얘기지만 깨지려면 팍 깨져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깨지니까. 자,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에서 패장이 된 김문수 후보의 행보가 문제입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후보가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패배감에 넉다운이 될 법도 한데 뭐
어떻습니까? 젊음을 과시하듯 철봉에 매달려서 거꾸로 서기라 하는가 하면은 이게 분노인지 열정인지 뭔가를 보여줄 게 남아있다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김문수 후보가 다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친윤 친한계에서 새로운 계파인 친김, 예. 친김계가 전면에 지금 자꾸만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등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나이를 조금 거꾸로 먹지 않나.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 지도부와 후보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부분 일선후퇴하거나 예. 아니면 책임지고 잠깐 동안은 정치를 떠나 있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직후에 곧바로 당권을 잡은 것, 이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벤치마킹이 됐을 겁니다. 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측에서는 고무적인 선례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예. 김문수 후보 측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1.15%라는 그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후보도 예. 대선 패배 직후에 전당대회를 출마해가지고 당권을 가져갔거든요.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익숙한 장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 이제 출구 조사 때 30대처럼 출구 조사 때 나온 대로 30대 30%, 득표를 받고 예. 이재명 후보하고 12%포인트나 차이가 만약에 났다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토론이 높게 나왔을 것이고요. 결국 퇴출 수순으로 갔을 텐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표차가 많이 줄어드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를 들어 12% 표차가 났고 40%에 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예. 되면 김문수 후보는 아마도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저는 정치를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나왔을 겁니다. 예, 예. 하여튼 묘한 게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젖잘사 이게 참 위험한 말이거든. 이 젖잘사라는 게 참 위험한 말인데 좀 더 냉정히 따져보면 이런 말들이 결국은 패배한 정당에게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당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는 더욱더 현안이 뭐냐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1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거든요. 예. 이 지방선거에서 모든 실리를 당권을 가져야만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당권 싸움을 하는 이유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네네. 당권 싸움을 해가지고 당권을 잡아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싸우는 것이죠. 맞습니다. 내년 6월이니까 1년 남았단 말이죠. 자, 문제는 이제 울산인데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심판하려는 표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은 보수의 텃밭이 아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울산 정치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울산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자면 오래전부터 야당의 도시, 야성의 도시, 울산은 좀 야성이 강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개표 마감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받은 게 42.54%.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57%, 5.03%포인트 예. 차가 났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직전 20대 대선에서 40.79%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은 역대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는 최고치를 기록한 게 맞습니다. 저 네. 울산에서는. 네. 특히 영남 전체를 봐서도 울산에서 굉장히 강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 자체가 부산이 40%, 경남이 39, 경북이 25, 대구가 23 정도 됐거든요. 퍼센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PK와 BK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울산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예. 특히 울산에서는 특히 동구와 북구 같은 경우 오히려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울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앞으로도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울산은 뭐 겨우 5%포인트 정도의 차이만 났단 말이죠. 영남에서는 이제 박빙의 승부라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가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대구 경북에서 받은 거
이런 거 따져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울산에서 받은 득표율은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하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해봐야 되는데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 울산의 정치 지형 변화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지금도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하면 지금 정권 초기에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 정부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 시대에 울산의 정치 지형이 바로 이제 중앙하고 민주당과 울산 민주당이 중앙에 진출하는 그런 예. 계기가 지금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실제로 울산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예.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그 어떤 정부 라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떠돌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그러면 지금 좀 당겨서 해보죠. 지난 화요일 JCN 뉴스에서 우리 전우수 기자의 리포트는 이랬습니다. 보수색 짙은 울산에서 42.54%를 얻어냈으니까 지역 인사들의 대통령 발탁 가능성이 대통령실 발탁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1순위로 동구의 김태선 의원 수행실장을 잘 했고요. 고생했고요. 또 득표도 동구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전운수 남구갑 지역위원장 대통령실로 불러들이고 남구갑은 김상욱 의원에게 그대로 주거나 전운수 변호사의 몸집을 불려서 울산 남구로 다시 내려보내거나 전운수 변호사는 지금 뭐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자, 이제 저도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서울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웃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라는 거는 네. 결정이 날 때까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함구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예상은 틀릴 있지만, 수도 있으니까.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전원수 변호사나 이선호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어떤 고위직까지 했거든요. 뭐 예. 최고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비상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두드러진 거는 역시 이제 김태선 그 동구 지역구를 가진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인데 네. 뭐 이 현역 의원인 김태선 의원이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났고요. 특히 네. 선거를 하루 앞두고인가 아주 선거 막판에 예. 거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가까이 돼가지고 울산 동구를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는 후보죠. 예. 찾아왔단 말입니다. 음흠. 왜 찾아왔겠습니까? 바로 수행실장의 지역구이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있다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온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겼고 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데다가 또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자기 용산에 이제 직무를 시작하고 안가에 거처를 잡으면서 제일 먼저 초대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을 때 예. 김태선 의원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울산의 어떤 긴밀한 연락의 네트워크는 김태선 의원이 하지 않을까. 예. 그분이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요직을 맡든 당내 뭘 맡든 간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분명한 어떤 연결 라인으로서는 공고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인 이제 전원수 변호사나 이선호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도 상당히 민주당에서 울산에 대한 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두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예. 실제로 전원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의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변인은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부대변인 정도로 지금 인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부대변인은 여러 명이 같이 돌아가는 그렇게 거죠? 여러 명은 아니고 한 복수의 두세 명 네. 정도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이선호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배 차원의 어떤 지역과 관련된 비서관이나 예. 뭐 대통령실 안에 어떤 자리 이런 것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당 안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남구갑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남구갑
그 당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전원수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네. 그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갈 경우에 이 자리를 내놓고 김상욱 의원에게 양보할 것이다. 네. 이런 건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김상욱 의원이 선뜻 그 울산 남구 갑을 받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이 지금 울산에서 물론 정권은 이재명 정부에 갔지만 울산 예. 남구 갑 같은 경우에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어떤 그 호감, 거부감 거부감이 이게 많죠. 팽배하거든요. 네. 호감이 많으냐 거부감이 많으냐는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준다고 선뜻 받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중앙이나 서울 쪽 수도권 쪽에 인기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태선 의원 같은 분은 울산의 지역에 있으면서 울산시하고의 민주당과의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그렇죠. 우리 이제 네. 집권당이 됐으니까 집권당의 현역 의원이 울산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그리고 울산 이 라인을 이제 공고히 해가지고 울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는 게 예. 울산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또 울산에는 젊은 그 민주당의 젊은 인사 또 있거든요. 오상택이라는 또 젊은 인사이 전략적인 중구에.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울산의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 지금 많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예. 울산의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뭐 정치적 보폭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넓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쪽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방송 분량을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시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데요. 일단은 4석이던 지역구 의석이 3석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줄어드는 데다가 지금 그 3석이 있는 그 지역구마저도 옛날 같으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친윤계, 친한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예.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에서 또 지금 뭐 북구나 동구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네. 않은데 일단은 이제 그 김기현 그 의원, 김기현 예. 의원이 그 이제 원내대표에 이제 나서 가지고 예.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강하게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와 당권 이런 싸움 이런 것에서 친윤계가 계속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친한계가 살아남을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이 변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지 뭐 지금 패배한 그 여당에서 야당으로 되어버린 이 국민의힘이 예. 단시간 안에 뭔가를 수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이 세 의원들의 행보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 분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분은 조용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 정치 이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